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횡성 한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시장 수출길을 열게 됐습니다. 두바이 현지에서 유통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8월 수출을 시작하는데요. 횡성 지역 도축장이 올해 초 까다롭기로 소문난 아랍에미리트 할랄 인증을 받았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지에서 횡성 축협과 두바이 유통기업이 한우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이 협력해 중동에 있는 UAE에 횡성 한우를 공급한다는 협약으로 한우의 첫 중동 수출길이 열린 겁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가 두바이에서 개최한 K푸드 행사에 횡성 축협과 강원 한우조합 등 8개 축협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횡성과 상주 두 곳 축협이 최초로 현지 업체와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10년 전 홍콩 시장에 진출한 횡성 축협은 올 들어서만 3.6톤, 5억 2천만 원의 수출 실적을 냈는데 중동 시장 개척에 힘입어 10톤 이상의 실적을 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업체인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청력을 다하고 있어 올해 수출 물량은 10톤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로 한우 소비가 급감한 데다 내년부터 관세 없는 외국 소고기를 상대해야 하는 한우 농가는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호주, 유럽산도 무관세로 막 들어올 것 같은데 다른 데 판매 쪽이 확보가 많이 되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횡성 한우의 중동 진출에는 지역 도축 업체가 올 초 까다롭기로 소문난 UAE 할랄 인증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먹을 수 있는 할랄 인증은 도축장 반경 10km에 돼지 농장이 없어야 하고 반드시 무슬림이 도축을 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로 국내에서는 최초 인증입니다. 할랄 인증과 수출 협약을 마치고 마지막 단계인 도축장 검역 인증을 끝내면 이르면 8월부터 중동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횡성 한우 업계는 UAE 시장은 홍콩보다 5배가량 큰 걸로 예측하면서 나아가 중동의 큰손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공략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급육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된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할랄 도축장을 인증받음으로써 중동 지역에 첫 교두보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횡성군과 도축업체는 이달 말 2차 두바이 원정길에 올라 36개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횡성 한우 홍보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군대에 갔던 아들이 6개월 만에 식물인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17사단 원일병의 이야기인데 극단적 선택의 징후가 있었지만 간부들은 오히려 병역 기피를 운운하며 원일병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2023년 6월에 입대해 같은 해 12월 식물인간이 돼 돌아온 17사단 원일병. 원일병은 운전병 특기를 받았지만 17사단 방공중대에 배치되면서 부특기로 신궁 부사수 임무를 부여받고 진지에 투입됐습니다. 운전병 임무를 위해 후반기 교육까지 받았던 것과 달리 제대로 된 방공진지 관련 교육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업무 미숙에 말투도 불량하다며 선임들의 잦은 질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이고, 오는구나. 아이고, 뭐 때문에 혼났는데? 저 말투가 예의가 없다고 그걸로 자대 배치 전에 실시된 3번의 심리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원일병의 마음은 급격히 피폐해졌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서 극단적 선택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오자 원일병은 민간병원에서 위탁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안정을 되찾아 가는 것 같던 원일병은 곧 부대로 복귀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저산소성 뇌손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대장 행복안이 잘 케어해주겠다, 잘 도와주겠다, 잘 치료해주겠다 그런 것만 믿고 오로지 군에만 믿고 제가 그렇게 맹신했던 제가 참 바보스럽고 아들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실제 당시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서를 보면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중대장은 원일병이 앞선 상담에서 극단적 선택 계획을 언급하고 불안증으로 약을 처방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군복무 기피가 될 수 있고 군사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오히려 원일병을 압박했습니다. 사정을 아는 행정보급관도 면담 도중 원일병이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자 자꾸 이러면 병역 기피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받아 징계가 이뤄지는 데는 1년이 걸렸습니다. 원일병은 평생을 병원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지만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받은 처벌은 몇 개월 남짓한 정직에 불과했고 이미 전역한 선임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원광수 시장의 전 비서실장이 시장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원주시청 노조가 원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업무 추진비가 누군가의 쌈짓돈이 된 것 아니냐는 앞선 문제 제기가 사실로 확인되는 형국이라며 원 시장이 정말 이 부정 사용에 대해 몰랐는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공노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1년 전이고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다면서 관련된 사항을 언제 인지했고 어떻게 확인했으며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을 지역구로 둔 유상범 국회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임명됐습니다. 유 원내 수석 부대표는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자주 만나 소통하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유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수석 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1980년 고성 앞바다에서 해양경찰 경비정 72정이 침몰해 17명의 승선원이 실종됐습니다. 침몰 39년 만이 지난 2019년 탐색 작업 끝에 선체를 찾았는데 오늘에서야 선체 인양 가능성을 파악하는 현장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해군함정 강화도함이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 고성 거진항 앞바다에 멈춰 있습니다. 지난 1980년 악천후와 장비 고장 등으로 다른 경비정과 충돌한 뒤 가라앉은 해경 경비정 7위정의 침몰 추정 위치입니다. 지난 2019년 무인 잠수정 ROV를 투입해 수중 탐색 결과 현재 위치를 찾아냈고 이번에는 해군 잠수사들이 직접 들어가 오랫동안 깊은 바닷속에 머무는 포화 잠수 방식으로 수중 탐사를 벌였습니다. 수심 105m 지점에 45년째 방치된 7위정 선체 인양 가능성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7위정 침몰 당시 경장이었던 친형 조병섭 씨를 잃은 유족은 하루빨리 선체를 인양해 형과 동료를 현충원에 모시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엄마가 생존해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또 집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분들이 3분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완전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좀 해줬습니다. 지난 2019년 침몰된 선체가 발견된 7위정은 이듬해 인양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이후 관련 예산이 없어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인양 방법과 비용 등을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선체 부식 정도 및 예인 가능한지의 여부 등 기초 자료를 탐색하는 작업입니다. 저희 후배들은 해양경찰 후배들은 선배님들의 고귀한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인양을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년 전 애써 찾은 선체를 오늘도 물 밖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유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내일 밤 영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춘천에선 도로변 낙석 위험에 인도가 긴급히 통제됐는데요. 장마를 앞두고 선제적인 예방 점검이 절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도로변입니다. 낙석 방지망 안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아래 인도에는 통제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춘천시가 최근 내린 비로 보수 공사를 하던 중 대형 낙석 위험성이 발견돼 긴급 조치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급경사지나 산사태 취약 지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은 게 좀 떨어졌었는데 저희가 이제 복구하려고 보니까 이제 저런 위험 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안전 조치를 하는 겁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이면 지반이 약해져 낙석과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강원 지역에서 접수된 토사 유출과 낙석 피해 신고는 26건. 지난해 7월에는 춘천에 하루에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서면 피암터널 도로 하부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위험 지역이 아니다 보니 예방보다는 복구 위주의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정 안 된 곳에서 70~80% 대부분에다 엉뚱한 데도 무너지니까 점차로 개발이 많아지니까 그 개발에 따라서 산사태가 촉진될 수밖에 없죠.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고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도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급경사지나 붕괴 위험 지역이 아니더라도 옹벽이나 구조물이 설치된 개발 지역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인 원주 무실택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원주시는 8억 7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10면이었던 주차장의 규모를 62면으로 확대 조성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2면, 전기차 충전구역은 3면이 설치됐습니다. 무삼공원 공영주차장은 다음 달부터 무인 유료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지만 심야 시간과 토요일, 공휴일엔 무료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철도공단이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을 비롯한 강원권 3개 철도 건설 사업 구간의 터널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공단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오는 26일까지 여주, 원주 전철과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강릉, 제진, 동해 북부선 확장 공사 3개 구간에 공사 중인 25개 터널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강원 지역의 안전을 위해 단층대나 연약 지방, 지질 이상대 등 터널에 취약한 구간의 공사 계획과 안전 장비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갑니다. 민주노총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회와 공채연합노조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조남현 시설공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과 셀프 인상, 불필요한 법적 소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 특정 직원 부정 승진 의혹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11가지 의혹들에 대해 조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 불오면 서지마을의 순교자 기념관과 성당이 준공됐습니다. 서지마을은 1839년 기해에 박해 당시 2명의 천주교 신자가 순교한 교우촌으로서 이들은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로 시복됐습니다. 신앙의 역사를 보존하고 순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순교자 기념관과 성당 건립이 추진됐고 국비, 도비, 시비 등 총 사업비 33억 9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은 횡성 풍송성당과 제천 배론 성질이 있는 종교 문화관광 벨트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 교육과 문화 활동을 위한 횡성군 청년센터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하고 공유 카페와 작은 도서관, 회의실을 갖춘 청년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18살부터 45살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청년센터에서 진로와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1일 지역체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평창 백령동굴의 생태 환경과 지역 문화자원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오는 28일부터 10월까지 운영됩니다. 평창군과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마을기업이 함께 마련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국내 유일의 탐험형 동굴인 백령동굴에서 박쥐 초음파 탐사를 진행하고 평창 아라리 공연 등을 통해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회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참가 신청은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얼음치마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 관광 소비 인증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도내 음식점과 카페는 물론이고 전통시장에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을 인증하면 OK 캐시백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는 보상형 소비 인증 캠페인입니다. 18개 시군에서 각 1회만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18,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이 여름철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계곡의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7월부터 8월 말까지 2달 동안 소금강산 자동차 야영장 앞 계곡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곡 내 취사나 야영, 흡연, 오물투기 등 불법 무질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닷새 동안 100km를 걷는 걷기 행사가 오는 8월 원주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은 올해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열리고 원주의 보물 같은 역사길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근대 문화유산 1, 2탄, 천연기념물, 운곡선생과 이방원의 발자취, 국보와 보물 등을 주제로 매일 20km가량의 코스를 직접 걸으며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